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시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작년에 인턴을 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릴레이 브이로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은 Something 통일이라고,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 친숙함을 주고자 이 캠페인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든 릴레이식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워싱턴 해외 연수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계기를 좀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몇 군데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캠페인을 위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계기와 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좀 뜻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요. 막 되게 큰 사건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한 중학교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 모란봉 클럽 뭐 등등 되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하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어요. 남남북녀라든지 되게 많았는데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밥을 먹고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뭐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면 어떤 땅이 우리가 사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나, 아니면 막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고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약간 되게 사소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꾸준히 지금까지도 되게 쭉 챙겨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꽤 많아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는 건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 갖는 관심이 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는 관심을 다 갖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로로 내가 삼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되게 저 사람들 이야기라고 하면 되게 한 번 더 보고 싶다, 궁금하다,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진로로서는 정말 20살 되기 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살이 딱 됐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사실 법조인이 꿈은 아닌데 법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법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남을 도우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걸 보다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계기는 나만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남을 돕고 싶은데 남을 도우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하셨던 말이, 너가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으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항상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살 때까지는 그냥 법을 공부하고 싶다. 법을 공부하면 누구든 내가 도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은 없더라도 지식으로라도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법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대학을 갈 때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과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신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뭐 자율전공이라든지 그런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입학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가게 된 학과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였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학교가 좀 부동산학과가 저랑은 잘 맞지 않았어서 제가 막 경제 머리가 좀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흥미도 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처음 1학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나는 법 공부를 하고 싶다 마음이 있는데 이 전공이 나랑 맞지가 않으니까 학교를 잘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20살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마침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을 알게 된 것이죠. 세인트 존스 대학교라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는데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고 뭐 글도 많이 쓰고 토론으로 수업을 한다더라. 근데 그게 미국에 있다더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와서 학교를 바로 휴학하고 유학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그 학교를 알게 되자마자 대학 저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로 엄마한테 나 휴학할 거다. 토플 공부할 거다. 그래서 나 유학 갈 거다. 이래서 그렇게 학교를 휴학을 하고 유학을 바로 준비를 했죠. 그랬는데도 저는 북한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제가 학교를 때려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전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대로 그냥 나의 전공 공부를 하면 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전공이 없다네요. 그리고 막 되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내 꿈을 찾아보자. 거기서 뭐든 내가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하고 싶다. 변호사는 아니어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가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책 중에 이제 졸업생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세인트 존스 대학교 고전 100권 공부법이라고 그 졸업생분이 쓰셨어요. 이 학교가 나랑 좀 맞는지 알아보고 싶다 해서 그 저자분이 마침 과외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분한테 과외를 바로 신청해서 만났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고 이 학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소서를 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소서라고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미래에 이 학교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가 사소한 것부터 뭐가 관심 많은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가 책을 많이 읽는 학교다 보니까 책 한 권으로 페이퍼를 쓰는 게 있었어요. 지원을 하려면 책 한 권으로 나의 생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바리덱이라는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북이라고 한 책이 그 책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뉴질랜드 유학 갔던 시절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읽을 만한 책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게 북한에서 발이라는 아이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생겼던 일을 쓴 소설이거든요. 장편소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언니랑 페이퍼를 쓰려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너 되게 북한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한마디를 해줬는데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북한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언니의 반응을 보고 내가 갖는 관심이 좀 특별한 관심이었구나. 그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깨닫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난 진로를 한번 그쪽으로 설정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침 이제 건대에서 교환학생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건대 중앙도서관 바로 옆쪽에 포스터, 이제 대외 활동이나 그런 막 어떤 활동들 막 포스터 붙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금 인턴을 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아카데미들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보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아카데미를 2개를 수강을 했죠. 하나는 북한인권 아카데미, 그리고 하나는 통일외교 아카데미. 지금은 한 5가지 아카데미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 2가지를 2016년에 수강을 했죠. 근데 되게 이름만 들어보면 좀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북한인권 아카데미 뭐 이런 게.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가 너무 주옥 같고 전직 대사님들이 하시는 강의와 뭐 통일부 대변인도 계셨고 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강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되게 열심히 수강을 했거든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굉장히 열정을 갖고 했더니 연구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인턴 자리를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갈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사실 할 배짱도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21살이었나? 그래서 그때는 자원봉사 한 2주 정도만 하고 인턴은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잠깐 갔다가 폴란드 교환학생 갔다가 미국 갔다가 2년 지나고 휴학을 하자마자 바로 NKDB 인턴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3개월 좀 안 되게 인턴을 했는데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되게 메리트가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인턴에게도 주어져요. 그게 진짜 다른 기관에서 경험하기 힘든 기회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센터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연구원 선생님들 보면서도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계속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아카데미나 컨퍼런스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인지 뭐 북한 인권이나 통일 관련해서 어떤 게 뭐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슈인지 이거를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좀 컨퍼런스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세미나나. 그리고 인턴 할 수 있는 경험들도 NKDB도 당연히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인턴 자리가 있고 뭐 그런 단체들도 다 인턴 자리가 항상 열려 있어서 저는 그런 정보들을 항상 찾아다니고 내가 시간이 될 수 있을 때 거기서 인턴을 하고 일도 하고 뭐 아니면 세미나 참여한다거나 안 되면 자원봉사라도 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북한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느리고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즐겨 듣는 방송이 있어요. 팟캐스트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사부작이라고 세대 동아리에서 하시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알바할 때나 아니면 뭐 길 걸을 때나 굉장히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송이냐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모셔두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송이에요. 뭐 이만갑이나 그런 걸 지금도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팟캐스트 방송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턴,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여, 팟캐스트 방송, 예능 방송 시청 등으로 제 관심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말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너무 디테일했나요? 너무 TMI였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